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종목도, 타이밍도, 자금력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인드셋에 있었는데요. 사상 처음 맞이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여러분의 투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신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성과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EBS 다큐프라임에서 제작한 컨텐츠가 있었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종목도, 타이밍도, 자금력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인드셋에 있었는데요. 그럼 같은 시장, 같은 종목에서 과연 마인드셋이 어떻게 달랐기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계속 손실을 보게 되는 걸까요? 2001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심리학기를 뒤흔든 연구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Bad is stronger than good, 즉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인데요. 좋은 일을 놓치는 것과 나쁜 일을 피하지 못한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생존에 더 치명적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면 다음 기회가 있지만 포식자를 한번 못 피하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진화 과정에서 나쁜 신호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개체만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남겼다는 논리적 배경을 완성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 우리 인간의 뇌는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를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강하고 오래 기억하도록 진화했다고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 주변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평판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았던 김대리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고 실수로 화를 내고 주사를 부린다면 사람들은 그동안의 평판 좋았던 김대리의 모습보다는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김대리를 다시 재평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 훨씬 오래 선명하게 남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 투자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발견한 손실 회피 경향과 처분 효과로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는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었을 때의 고통이 약 2배에서 2.5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달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급 외에 100만 원을 벌었으니 분명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벌었던 100만 원을 그대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계좌는 이익도 손실도 아닌 본전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으로는 절대 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잃은 고통이 벌었던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손해를 봤다라고 느끼고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손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하고 또 손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수익권일 때 다시 떨어져서 수익을 잃으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이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라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손실 회피 경향이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손실을 더 키우게 된다는 건데요. 이와 같이 결국 이익은 너무 빠르게 익절하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처분 효과라고 하며, 이러한 본능을 방지하고자 전문 투자자들은 매수 전에 미리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해두는 기계정의 원칙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들은 이런 원칙 없이 게임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치 중립적인 정보나 상황에서도 그것을 부정적인 정보로 왜곡하게 되고, 단순한 경고에는 과도한 공포로 느끼고 쉽게 그 게임판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5천을 넘었지만 내 계좌의 잔고는 항상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이고, 아니면 아예 게임판을 떠나 이번에도 기차를 놓쳤구나 라며 후회하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본능에 각인되어 있는 부정 편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정 편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연습을 통해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정적인 상황 또는 중립적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식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가 부정적 신호를 보내도 그 의미를 재해석한다면 전혀 다른 감정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인지적 재구성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적 부정사고 알아차리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뇌가 일상적인 행동이나 상황에서 어떤 부정적 생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상황 자체는 중립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때 흔히 나타나는 자동적 부정사고들은 다음과 같을 텐데요. 이렇게 순간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을 메모지에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관찰만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첫 단계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알아채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 즉 재구성하기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때도 노트에 적어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비가 내리는 날씨의 상황에서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전혀 다른 태도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투자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또 자주 겪는 부정적 상황과 그에 대한 재구성을 카드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드 앞면에는 주식이 마이너스 5% 손실인 상황, 카드 뒷면에는 사전에 정한 룰에 따른 손절매는 감정이 아닌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재구성 상황을 만들어 두는 거죠. 즉 자신이 자주 겪고 실수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카드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일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카드의 설명대로 손절매를 진행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지적 재구성은 근육 운동과 같은데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운전대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지적 재구성을 반복하면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어 부정적 자극에 자동 반응하던 편도체의 활성도가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낙관주의적 성향의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과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2007년 듀크대학교 만주 퓨리 교수와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로비슨 교수가 놀라운 연구를 발표합니다. 논문 제목은 낙관주의와 경제적 선택이라는 논문인데요. 연구팀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명확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바로 적절한 낙관주의자들이 실제로 더 높은 경제적 성과를 기록했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낙관주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관론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퓨리와 로비슨 교수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그래프의 바닥에 있는 비관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다 도박이고 운이고 부동산은 폭락할 일만 남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 보니까 투자를 아예 안 하고 현금만 쥐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현금으로 쥐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는 셈이죠. 기회비용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 바닥, 극단적인 낙관주의자는 어떨까요?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근거 없는 자신감, 즉 과신입니다. 아, 나는 감이 좋아. 이번에 몰빵하면 인생 역전이야.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한 방을 노리는 테마주나 이상한 잡주에 몰빵하는 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믿으니까 저축을 등한시하고 그냥 펑펑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계좌 잔고는 비관론자보다 오히려 더 빨리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돈은 누가 벌었냐? 바로 적당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이 적당한 낙관주의자들은 세상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도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인 낙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래는 밝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혹시 모를 위험은 대비해야지라는 차가운 현실 감각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버는 족족 저축을 제일 많이 하고 주식도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비관론자는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극단적 낙관주의자는 자만해서 망합니다. 결국 부는 긍정의 엔진을 달고 현실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그 미묘한 균형을 잡은 사람에게 모인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의 성향은 이 셋 중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건 바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가 증명했듯이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정보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투자에서는 손실 회피 경향과 처분 효과로 나타나 이익은 일찍 실현하고 손실은 끝까지 붙잡는 비합리적 행동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 편향이 강한 사람은 인지적 재구성을 통하여 부정적인 상황이나 중립적인 상황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 부정적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균형 잡힌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낙관주의 성향이 실제로 더 좋은 경제적 성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메모지 한 장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적으며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재구성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경제적 성과는 물론이고 나의 업무 성과, 인간관계의 개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인드셋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